네, 안녕하세요. 네, 테네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가쿠트님 어서오세요. 네, 좀 늦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652회 억솔타임즈쇼 2022년 11월 3일 인원리 멘탈 붕괴 후 급속 회복 세계 최초 개념 왜 도끼인가 성렬영 이든영 리처드 하스 김성한 한동훈 성시경 손흥민 VOA 로스룸 538 헤이데이 벽 속의 빈틈 FP 포리폴리시 배승이 올드튜브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주 방송 안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만 이렇게 지적질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도 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투더리 스머프 테네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지적질을 늘 인드라는 환영하고요. 인드라가 날짜 가는 거를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테네님 고맙고요.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르스코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멘탈 붕괴 후 급속 회복 인드라 세계 최초 개념 왜 도끼인가 헤이데이 이윤 대통령 성렬영 하스 미 외교협회장 아소다소 일본 전 총리 접견 성렬영은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과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각각 접견했다. 이재명 그 제명 말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하스 회장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스 회장은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스 회장이 이날 접견에서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도 이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한 성렬영은 한일 협력위원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도 만났다. 자, 요 대목에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번개방송 번개방송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방송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지했듯이 오늘은 인드라가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그 당뇨병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에요. 받았습니다. 지난 4개월 전보다 아주 약간 좋아졌는데 여전히 수치는 약간 높아요. 그리고 고혈압에서 고혈압과 그러니까 그 혈압이 딱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0대는 그 혈압이 그러니까 20대하고 50대, 60대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50대인 경우에는 그 160까지 잡아요. 혈압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늙으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평균이 140인데 인드라 딱 140이더라고 오늘 찍으니까.
140 이상은 그 고혈압, 140 이하는 정상인데 50대는 150까지도 보더라고요. 정상 안에. 어쨌든 그렇고요. 당뇨 수치는 지난 시기보다 아주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할 만한 것이고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그나마 줄었다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장사를 했는데 낮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로. 어제도 없었지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 며칠간 가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포스 기계, 뭐 서면 기계가 뭐 도착해야 되는데 막 뭔가 이렇게 택배 미스 뭐 이런 게 막 나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 택배에 서면 기계도 됐고 서면 기계가 잘 됐고요. 또 그 외에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뭐 여전히 남은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안고요. 이게 기분이 좋아져서 인드라가 오늘 낮에 손님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좀 편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인드라가 혹시나 해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좀 알바를 해라 했냐. 네. 했는데 제가 이제 할 때 야, 손이 없을 거야. 그냥 하고 불렀는데 7시 반경에 오후 7시 반경에 인드라가 갑자기 방송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렸죠. 7시 반경에 방송하겠다 하고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린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상이 뭐 낮에는 10만원 였는데 저녁에 한 50만원 팔았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마법을 부렸다. 방송한다고 얘기했거든. 마법을 부렸다. 방송한다니까 손님이 많네. 손님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제 옛날에는 막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천재란 소리도 듣고 또라이와 천재, 혈액형이 AB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퍼거이고, 그리고 이제 키가 180에서 190 사이에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지금 140이 넘나? 아니, 그러니까 120이 넘은다면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나타샤가 계속 헬스를 권유해서, 나타샤는 계속 헬스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헬스 다니는 걸 거부했지만 아들은 이제 헬스를 다니는데, 그 전까지는 헬스 트레이너가 여성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아들이 모멸감을 좀 느꼈나 봐요. 여성 트레이너가 계속 그렇게 암묵적인 어떤 자신을 이렇게 좀 깔보는, 경멸하는 그런 시선을 계속 했던 것들을 굉장히 못 견뎌하고 안 나갈, 이제 헬스클럽에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꿨대요. 남자 트레이너로. 근데 남자 트레이너로 바꿨는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태까지 안 하던 막 그 닭가슴살만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단 조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기대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고 그 남자 트레이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가지는 어떤 그 모멸감보다 동성이 가지는 그 어떤 동정심, 진지하게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어쨌든 그 남자 트레이너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어쨌든 우리 원래 먹방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 뚱뚱한 사람들이 먹방 하잖아.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백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국의 1등 그분도 덩치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처럼 뭔가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보다 푸짐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빙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따라 되게 다 잘 먹더라고요. 뭐 인드라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도, 백종원 바다사우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세 가지가 같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드라는 여태까지 고혈압은 아니었고요. 저는 고혈압 증세는 없었어요. 근데 고지혈은 같이 와요. 예, 당뇨와 고지혈은 당뇨와 저는 고지혈증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뭐랄까 우리 집안 내력인데 맥박스가 굉장히 분당 맥박수라고 하죠. 분당 맥박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평균보다 맥박수가 굉장히 낮아요. 예, 낮으면은 이게 마라톤 선수다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이렇게 등산할 때 좋고, 마라톤, 축구 이럴 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전 100이에요. 100. 분당 맥박수가 100이에요. 딱 경계선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새가슴인 이유가 신체적인 조건도 있나봐요. 우리 집안 내력인데, 예,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충격만 줘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예, 제가 맥박수가 분당 맥박수가 100이에요. 100. 오늘 재봤는데 100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우리 집안 DNA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 심박수가 빠르면 일단은 막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면요 이 혈관 찾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오늘도 막 이렇게 오늘도 많이 그 간호사,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주 유능한 간호사가 아니면요 그 핏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성인가봐. 우리 아들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심박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몸치예요. 몸치.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들 덕분에 오늘 장사 잘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알바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네,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이 막 뚱뚱한데 막 열심히 막 일하니까 분위기도 좋아. 사람들이 야,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또 아들이 뚱뚱하고 힘겹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먹방처럼 야, 많이 먹더라고요. 오늘따라 막 시킨 거 다 먹어. 심지어 포장까지 가. 포장까지 해가지고 맛있다고. 아니 똑같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어쨌든 뭔가 다시 운이 들어왔다. 인드라가 며칠 동안 운이 없었는데
다시 운이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이 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인드라가. 예? 여러분, 타짜는 뭡니까? 예? 예? 물 들어올 때 노조를 져야죠. 물이 들어오잖아, 지금. 운이 들어올 때 최대한 빨아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운이 나간다 싶을 때면 예, 방송을 자제하고 조금 더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인드라가 막 그냥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막 그 국가적으로도 뭐 이태원 사고다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인드라가 약간 기운이 좀 예,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한마디로 서야 될 게 안 서고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오늘은 그냥 불끈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보니까 대한민국 운세와 한반도의 운세와 인드라의 운세가 같이 가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다시 운세를 찾았으면 아마도 인드라 이웃분들에게도 운세가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드라가 이제 운세가 좋았는데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사비트르님, 호남시댁님, 로스트님, 익명님 이렇게 세 분을 일단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사비트님께서 계속 후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로스님은 자신의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로스님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약간 어떤 분은 너무너무 황당하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로스님이 여태까지는 국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영을 다 얘기하시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로스님이 이제 세계화 되셨구나, 성년형 정부에 들어서부터 로스님도 이제 국제화 되셨구나, 이제까지는 성년형 정부 이전에는 국내 수준에 머물렀던 로스님의 세계관이 성년형 정부 들어서서 이제는 국제화 되셨구나. 굉장히 로스님 어떤 분은 황당무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스님의 얘기 그냥 너무 또 이렇게 100% 믿는 건 또 로스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로스님 얘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익명민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인드라가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익명민이 지나가다가 저희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재밌는 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인명재천이다. 아니 이태원을 꼭 그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방문할 수도 있고, 꼭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꼭 이태원이 뿐만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도 있는데 왜 하필 이태원에 가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산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태원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든가 본인이 갑자기 뭐 복통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안 가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이태원 그 거리 그쪽 사고 난 그 거리를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 가는 데였대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사고가 난 당일에 가겠다고 생각했대요.
진짜로. 예. 근데 이거를 그분 어머니가 굳고 말렸대요. 가지 마라. 왜 가냐? 이 아들은, 응? 이분은 가고 싶다. 왜 못 가게 만드냐? 그래서 막 어머니하고 다퉜대요.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결국은 어머니가 하도 그냥 강권하다시피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이번에는 안 가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잤대요. 잤는데 새벽 2, 3시경인가 어머니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봐라, 이태원에서 사고 났다. 내 말대로 안 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고 난 지역이, 이 친구가, 이 익명의 분이 너무너무 자주 가던 데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갔으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안 하던 만큼 어머니가, 예? 그렇게 막 정말 가지마 가지마 했고, 평상시보다 강력하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평상시에는 이 익명분이 이렇게 어머니 말을 잘 안 듣는, 살짝 그날따라, 예, 안 갔는데, 예, 이번만이에요 막 뭐 짜증 부리면서 홧김에 잤는데, 화를 막 내다 보면 피곤하니까 잤잖아. 잤는데 사건이 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이거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 죽는 존재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효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돈 아니 신기가 있는, 그게 아니라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임명제천. 그게 어머니한테 신기가 있다, 그 아드님한테 신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겐 수명이 있는 겁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심지어 그날 그 자리에 이태원에 갔어도 그 지역에 있을지라도 살 사람은 살아요. 내가 볼 때 진짜 그래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은요 하늘에 달렸습니다. 신에게 달린 겁니다. 단순한 숙명론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신에게 달렸고, 그게 그리스 신화의 전부잖아. 신탁의 내용이잖아. 근데 그 신탁을 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신의 신탁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것 또한 인간이고 자유의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예, 그게 숙명론입니다. 묘하게 인드라는 그래서 그걸 숙명론과 운명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숙명론은 아무런 노력하고 신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숙명론이고, 인드라는 운명론으로 얘기하죠. 뭐냐면, 설사 신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수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을 만큼 막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진사대천명.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예, 그래도 안 되는 건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게 숙명론과 운명론의 미묘한 차이예요. 인드라는 숙명론이 엄밀하게 해서 운명론이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예,
반대하고 또 동시에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나친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이 우익파쇼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좌익파쇼인 겁니다. 전제론적 관점에서 그래요. 인간의 삶은 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뭐 어떻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좌익파쇼고, 또한 그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익파쇼인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미카엘님, 테네님, 아침한개님, 여기서 미카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준의 얘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정보를 주셨고, 테네님께서 그 안보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견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한개님이 여러가지 오늘날 안보 사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마운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식론이죠. 앞에 사비트리님, 로스님, 익명님의 얘기는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사비트리님의 긍정론, 로스님의 영성론, 그 다음에 익명님의 어떤 그런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은 존재론 영역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미카엘님, 테레니, 아침한개님은 인드라의 인식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차드 하스님, 그 다음 벽석의 누구죠? 빈트님, 헤이데이님 같은 건 인드라 관점에서 실천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실천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차드 하스 하면 인드라가 얘기했죠. 네. 현재 국유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국유본보다 더 나은 세계 운영 체제는 없다, 그렇게 감겼습니다. 국유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국유본보다 더 나은 운영 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 MS 체제보다 더 나은 운영 체제, 휴대폰을 쓸 때 더 나은 그런 건 그거죠. 아이폰이나 삼성폰보다 더 나은 폰이 있다면 그걸 쓰겠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유본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 가치예요. 국유본보다 더 뛰어난 세력이 나온다면 저는 그 국유본은 언제든지 하고 새롭게 국유본보다 더 나은 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유본보다 더 나은 세계 조직은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본보다 더 나은 조직이 반쪽 정은입니까? 맥공은 C8입니까? 푸틴입니까? IS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 웃고맙니다. 없어요. 무슨 뭐 프리메슨이 인도는 프리메슨 지지하지만, 뭐 일루미나티, 이거 파시즘 일루미나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인드라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국유본이지만 인드라는 노예적 관점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현재 국유본 운영 시스템에 만족한다 해서, 이러한 국유본 운영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인드라는 자유인으로서 언제든 바라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국유본 현재 운영 체제에 만족하지만 여기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국유본 운영 시스템보다 못난 놈들이 국유본 운영 시스템에 보다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에도 인들한테는 그건 반대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유 운영체제 시스템보다 못난 놈들이 떠든다는 건 쇠퇴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인드라 분명히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이 점을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음모론은 도대체 세상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저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성시경에 먹을 텐데 마츠다상가 오사카 특집. 그 다음에 수산자분 입질의 추억. 이분이 뭔가 그 유튜브계에서 뭔가 실험을 하는, 직접 막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시장에서 뭔가 고기를 사와서, 물고기를 사와서 직접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유튜브 독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예시를 한 최초, 거의 최초, 국내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어떤 입질의 주영님이 인기를 뜨는 바람에 각계각층에서 뭐 깃불이 막 이렇게, 깃불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학 실험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촉발시킨 분이 입질의 추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입질의 추억 보고 있고요. 수산 전문가들이 믿고 거르는 생선회 참고하시고요. 입질의 추억. 그래서 한국에선 좌파쇼가 문제입니다. 얘들은 늘 강조하죠. 한국에선 좌파쇼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우파쇼가 문제고요. 반쪽 아베. 한국에서는 반쪽 노면과 문좀비. 한반도 차원에서는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은. 반쪽이들. 반쪽 아베, 반쪽 일성, 반쪽 노면. 한국에선 좌파쇼가 문제입니다. 손흥민 다쳤다고 해당 인스타그램에 가서 인종차별 발언하는 중국계, 한국계 좌파쇼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 인스타그램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굳이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그렇게 하는 건 좌표 찍었다는 거요. 좌표 찍고 욕하는 건 누구죠? 한국에서 유명하잖아. 차이나 스파이. 반쪽 미당 애들이 아니에요. 좌파쇼들 이 좌표 찍고 가서 욕하는 거, 퇴라는 거.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좀비, 조국 뭐 욕했다고, 반쪽 미당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욕질하는 애들이 누구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욕질하고 인종차별적 발언하고 문자 폭탄 날린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좌파쇼야! 한국에서 우익파쇼 아니야. 우익파쇼는 이럴지도 못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문자 폭탄 날린 놈들은 좌파쇼예요. 좌파쇼. 손흥민이 다쳤어. 인스타그램 좌표 찍고 한글로,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욕질한 애는 차이나 스파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극우 테러 분자들이 많다. 이것들을 역공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차이나 스파이 외에도 좌파쇼, 예? 반쪽 노면, 문좀비, 제명이 이런 좌파쇼들이 한다 이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들은 손흥민 팬들이 아니야. 손흥민 팬을 가장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애들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 얘네들은 일부는 한국인들이 있겠지. 근데 과거에 신라구라고 그래서 신라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는 중국계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기에 반쪽 아베가 주도했던 세월호 반대 시위에서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와서 광화문에서 시위했단 말이야. 그게 왜구잖아. 세월호 7시간 우에파쇼들이 만든, 일본 우에파쇼들이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편도 누나 쓰기 쉽더라요. 그냥 손흥민 팬이라면 저 중국계 좌파쇼들의 어떤 그런 인종차별이 손흥민 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팬이라면 누가 저런 식으로 테러짓 하겠어. 그래서 인들은 얘기해. 이걸 한국 당국은, 정여령 정부는 이걸 가만두지 마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긁어와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요, 인종차별적 발언 애들은 가려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나 유럽의 정부들은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인종차별적 발언하면 엄벌해요. 한국도 이런 것들에서 엄벌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은 한국인들이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좌파쇼! 여러분들 좌파쇼를 한국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파시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관용을 펴시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동시에 저들을 오죽하면 관장사식으로 하면서 봐줄 것이 아니라 정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을 엿먹이려는 이간질, 좌파쇼 이태원 음모론과 같은 거짓 선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시경도 욕먹었어요. 인드라가 인정하는 고독한 미식가 소개했더니, 고독한 미식가, 인드라 좋아하거든.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 와서 친한파예요. 고독한 미식가. 그래서 한국의 음식도 찬양하고 그랬다고요. 그 소개했더니 성시경도로 10만 성시경 말로는 10만의 좌파쇼들이 와가지고 성시경도로 친일파라고 욕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쟤네들이 좌파쇼들이 100배 뻥튀기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100배에 100명, 그러니까 10만 명이지만 사실은 한 인드라보다 1000명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한 1000명. 100배 뻥튀기. 쟤네 기본이 100배거든요. 그리고 성시경 정도 유명인들을 좀 움직이려면 1000배 뻥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로 저는 봐요. 100명 애들이 마치 자신이 10만 명 정도의 위력을 가진 양 댓글 테러를 했겠죠. 우리 성시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독한 미식가 맛집 소개했다고 자기더러 친일파라고 욕하더라. 저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성시경이 건강한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시경이 뭐 우파다 좌파 이런 저는 그런 구준 없잖아요. 저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지지하잖아요. 성시경은 건강한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한테 취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놈들이 바로 반쪽이들이다. 반쪽 잘 파쇼 우유 파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시경이 건강한 연예인이란 얘기예요. 그런 잘 파쇼하게 욕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드라는 성시경을 좋아했죠. 이전부터.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100m 성시경이라는 별명이거든. 100m 밖에서 보면 성시경이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40kg 빠지면 성시경하고 키가 비슷하거든,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아들이 뭐 노래 연습을 좀 하면 원본은 성시경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해요.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시경 화이팅. 그다음 우리 마쓰다. 인드라 또 오사카 팬이잖아. 이 친구. 마쓰다 한일 혼혈인이죠. 이 친구도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인드라 강조하는데 이런 욕을 성시경이 욕먹는다는 건 건강한 자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이런 좌파쇼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 훈장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 연예인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욕먹는 것들을 규제하지 않고 겁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소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훈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시스트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파시즘, 좌파쇼에게 굴복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좌파쇼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지만 일본에서는 우이파쇼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일본에서 우이파쇼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성시경처럼 발언한다면 그 일본인은 훌륭한 일본인, 건강한 일본인, 의지가 있는 자유인입니다. 분명히 말씀이지만 일본에서는 우이파쇼가 문제고 한국에서는 좌파쇼가 문제인 겁니다. 좌파쇼가 누굽니까? 반쪽미상, 문전비, 반쪽노면, 반쪽일성, 이런 쓰레기들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국노들입니다, 여러분. 에비에미가 매국노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부모의 어떤 매국노 밥상머리 교육을 거부하지 못한 채 노예가 돼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문외아처럼 지능 수준 떨어지게 아베마처럼 하는 것들이 바로 좌파쇼, 그리고 거기에 세뇌된 거죠. 당신들 에비에미가 아버지 어머니가 매국노가 아닌데 왜 그들에게 세뇌했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교육받았고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세뇌당합니까? 물론 국기본이 지난 시기에는 친중이었기 때문에, 친중전략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국기본이 반중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젠 그전에는 국기본이 그렇게 부채질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지난 시기에 내가 이렇게 병신짓했다,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안 돼요. 국기본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병신짓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렬형 시대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이 반중하고 있는 시대인데 왜 당신은 머저리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렬형 정부 이전에는 다 허용될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었어. 국기본이 반중하라고 했으니까, 친중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뭔가 인지부조화의 어떤 변명거리가 정당화가 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게 친중이잖아. 그래요. 그때는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인들아는, 저는 성렬형 정부 이전에는 친중을 하고 문전비를 지지하고 죄명의를 지지하고 반쪽 놈을 지지했던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국유본이 친중을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용서가 안 돼. 당신 탓이야. 세상이 국유본이 반중 전략인데 당신이 여전히 친중이고 문전비와 반쪽 일성, 반쪽 정은, 반쪽 아베, 우리 파쇼와 잘 파쇼 노선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 쓰레기고 거기에 세뇌됐다면 당신은 그냥 인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반쪽 미당을 지지하는 건 당신 책임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상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인들아, 장담할게요. 당신이 좌파시오로서 그간의 죄를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규처럼. 그러면은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고, 유동규처럼 아니고 뭔가 김X 뭐 EX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성남라인 이런 애들처럼 버티고 있다면 당신들에게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것이고, 그 이상의 대가가 국유본은 그냥 이런 경우에 당신이 받을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항상 국유본은 그래요. 10배, 그러니까 뭔가 보답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줄 때도 10배 이상의 보답을 하지만, 상을 주지만, 죄를 뭔가 이렇게 할 때도 국유본은 증시처럼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보다 그 이상의 벌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인드라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태까지 성렬형 정부 이전까지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반중 시대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됐지? 인드라가 지켜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당사자 말고 가족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인들은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너 살자고 우리까지 다 죽는 그런 꼴을 보고 싶냐? 죄명이 봐라. 꼬리 자르기를 해도 저렇게 한다. 너도 언젠가는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이데이, 왜 도끼인가? 22% 노력독, 78% 재능끼, 도끼. 그래서 손흥민이든 BTS든 스트레이트키드이든 블랙핑크이든 레드벨벳이든 심지어 정치인이든 유튜버이든 도끼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 인드라 세계 최초 개념이네. 오늘은 12시가 넘었네요. 딱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강렬해서 세계 최초 개념이나 도끼, 하나만 더 붙이면 영도끼, 영원, 영성, 노스님, 민들아, 영성. 그래서 앞에 젊은 도끼, 영도끼. 그래서 이게 축구로 치면 이런 거죠.
축구로 치면은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축구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 축구 머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격수로서의 창의성. 예, 그거는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공격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메시나 호나우두나 손흥민처럼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예, 누가 그 사람 그 선수 공격수한테 패스하고 싶겠습니까? 연습 시간이나 평상 훈련 시간 때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줘야지. 뭔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경기가 좀 몰릴 때나 그럴 때 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어려울 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친구가 발휘가 되죠. 저 친구한테 공 주면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공격수의 창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지능이죠. 앞에 거는 이제 창조적 지능, 호기심 뭐 이런 거 여러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인들아도 이 두 가지를 또 인들아 생각에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축구 선수는 두 가지가 있어야죠. 공격수로의 창의성, 카리스마. 두 번째는 사회적 지능. 네.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거든. 이거는 약간의 미드필드 본능인데, 네. 시야를 본다 그래요. 시야가 넓다라는 건 이게 전체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축구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카리스마와는 별개 얘기예요. 네.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지능, 네. 시야가 좁은 친구들은 혼자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사회적 지능이 있다고 창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하면 천재죠. 네. 어쨌든 머리에선 그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 늘 얘기하는 힘민체, 힘, 민첩, 체력, 지구력, 체력, 힘민체. 이 기본기, 이게 고 세 번째가 기본기죠. 그래서 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돼요. 이것이 잠재력인 거예요. 이게 끼야. 축구 선수의. 유소년 볼 때 감독들이나 그 뭐 스카우터들이 뭘 봐요? 당장에 그 친구가 막 골 많이 넣고 화려한 기술기 보여주고 그런 거 안 봅니다. 이 친구가 그러한 어떠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나, 사회적 지능이 있나, 그 다음에 힘민체가 있나. 흑인들이 그런 거, 아프리카 친구들이 힘민체, 유연성 뭐 이런 것들에서는 피지컬 면에서 월등하잖아요. 유연성, 그런 피지컬이 있나. 마지막으로 기본기가, 손흥민처럼 기본기가 있나. 그러면은 뭐 전술, 사회적 지능과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들은 전술을 딱 얘기하면 이해도가 빠르거든요. 이천수가 보면 머리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 안정환이든 이천수든 딱 보면 그래요. 그게 머리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술 이해도가 되게 빠르죠. 흡수가 잘 돼. 그 다음에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되는데 몸으로도 이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몸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거기에서 자기 어떤 이제 유소년의 때는 기본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발휘할 때는 그 기본기에서 특정 감독을 만나면 그 잠재력이 본인만의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특별히 뭐 체력이 좋다든지 뭐가 좋다든지 하면서 기본기에서 뭔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것이 반드시 축구만 있습니까? 아니죠.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헤이데이에서 얘기했던 블랙핑크나 BTS나 스트레이 키즈나 레드벨벳, 이게 등급이 티어가 높다는 얘기예요. 급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바탕이 끼가 있지 않은 한 아무 그 끼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끼가 우선이에요. 78%는 끼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기획사들은 그 끼가 있는 사람들, 잠재력을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그 잠재력 있는가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끼가 없는 친구들을 골라서 연습생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끼가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끼가 있어도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게 연습생 시스템이다. 우리 늘 알겠지만 한국의 그 연예계 시스템은 늘 알겠지만 한국의 K-팝은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역대 한국 정부와는 마이너스였다. 오로지 한국 기획사와 제일 우선 국기본의 유통, 한국 기획사 그 다음에 연습생의 피와 땀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정하게 끼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끼가 있는 친구들이 정치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 청년 정치인들이 자신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령 학생의 소리 최인호 구의원이죠. 관악구 구의원. 이 친구는 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끼가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설프고 대중성이 없을지라도 이런 친구들이 바로 원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천재성을 봅니다. 테네님께서는 대중성, 지금 당장의 대중성, 그것은 시간이 약간 다르면 언제든 퇴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대중성은 안 봅니다. 지금은 당장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석과 같은 원석을 유튜브에서 키우는 것, 아침안개님 같은 분들을 키워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더 젊은, 우리 아침안개님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젊은 유튜버, 주목받지 못하는 유튜버지만 미래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발굴하고, 그런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런 경제인, 그런 벤처인들을 발굴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지원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연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리처드 하스. 인드라가 항상 CFR 홈페이지에서 리처드 하스 기고문 나오면 반드시 보라고 인드라가 얘기하니까 리처드 하스 회장님께서 오셨네. 고마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구변 고마워. 만세! 구변 만세! 인드라 아직 구변맨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한민국과 구변은 같이 간다. 세상 인류를 위해서. 고맙습니다.